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쩍쩍 갈라진 눈이 생각나시죠? 저의 옛날 피부였어요. 잠시만요. 어떡하지? 지금 잠시만요. 전혀 여기는 화면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안 바뀌어가지고. 어떡하죠?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네. 더우시죠, 요즘? 네,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애가 더위에 이 기계들도 잠깐 쉬고 싶나 봐요. 해볼게요. 네, 됐네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의 피부가 이렇게 악건성이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악건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10대 때 지성 피부였어요. 여드름도 많고 되게 트러블 많은. 그래서 나는 지성 피부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20대를 지나고 나니 양볼 있는 데가 갑자기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나는 복합성이다라고 30대에 말했어요. 근데 40대를 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당기기 시작하면서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악건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 마스크팩 사용하시면 액체 많이 남아있죠? 근데 저는 전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건성이 심했어요. 근데 셀레비브를 만나고 나서 제 피부 보습이 올라오면서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고 주름이 제거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고객님의 자녀분이 3개월간 유산화 제품을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한 사례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피부 세포를 알아야지만 이 놀라운 일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노화의 신호 이러면 어디부터 일어나나라고 설문을 하니까 대부분 피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눈. 그쵸? 다들 어디 단계를 느끼고 계시나요? 자, 세포 노화 시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노화 시계 멈추고 싶죠. 그런데 멈출 수 없대요. 근데 요즘은 그래 어차피 돌릴 수 없다면 천천히 가게 하자라는 거에 24년 트렌드가 슬로우 에이징이래요. 피부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광채 나는 거, 미백, 아름다운 거,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거 생각하시죠? 근데 피부는요, 보이는 것 이상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피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내 인체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땀을 배출해 주기도 하고요,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하고요, 촉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이 피부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정말 피부가 좋아하는 세포에 영향을 줘야 돼요. 우린 늙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포를 덜 늙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자연 노화는 우리가 그냥 늙는 거예요.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면서 자연적으로 늙는데 희한한 것은 자연 노화보다 광노화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광노화는 자외선에 의해서 내 피부 단백질들이 변형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세포를 자꾸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포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만지면 0.2mm밖에 안 되는 표피예요. 그런데 이 표피는 나의 몸을 보호해 주기도 하죠. 진피는 진짜 피부여서 우리 피부의 90%를 좌우한대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모세혈관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피하 조직이에요. 지방이죠. 물이 지금 진피와 표피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지금 피부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표피예요. 네모 반듯한 벽돌같이 생겼죠? 이 피부의 세포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네모나지 않았어요. 동글동글했는데 점점 수분이 빠지고 기름이 빠지면서 이렇게 네모난 벽돌이 됐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처럼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게 없으면 집이 어떨까요? 무너지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비도 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세포도 똑같아요. 지금 위에 보시면 균형이 깨어져 있죠? 자, 지금 먼지나 꽃가루, 세균, 화학물질들이 내 몸을 공격해 오고 있을 때 1차적인 방어 노선인 우리 표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염증이나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토피 있는 자녀들을 가진 분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피부 장벽이 무너졌구나, 보호막이 깨졌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름철 피부 관리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또 소홀하기 쉬워요. 겨울철에는 안 하고 싶어도 당기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하시죠. 근데 여름철에는 우리 습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얼굴에 온갖 세균이 번식해요. 그리고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피지가 10%씩 증가한대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가 향상되다 보니까 혈관이 발그레해지면서 확장이 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피부 손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세포가 아예 변형되면서 피부암이라든지 광알러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보시면 광노화의 예예요. 92세 여성분이 학회지에 발표된 건데요. 얼굴에는 선크림을 발랐는데 목에는 안 바른 거예요. 저희 많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알려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또 한 분은 운전을 하시면서 한쪽에는 햇빛을 받고 한쪽은 햇빛을 받지 않은 예예요. 자, 이렇게 피부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피부 각하주기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각하주기는 피부가 태어나서 죽고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세포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28일 동안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리 각질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피부가 예민해지는 사람이 되죠. 또는 어떤 분들은 주기가 느려요. 그러면 떨어져 나간 곳에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세포는 자꾸 나오면서 각질이 쌓이는 두터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는 피부가 되죠. 지금 보시면 나의 각질 주기는 며칠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피부는 28일이래요. 저도 다 28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질 주기가 각자의 나이 정도 된대요. 전 50이 넘었으니 50일이 넘죠. 그러니 당연히 각질이 두꺼워지고 건조해지고 트러블도 다 잘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또 한 번 더 깊이 세포 여행을 떠나볼게요. 자, 진피예요. 진짜 피부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치 벌집 같지 않나요? 이렇게 벌집처럼 촘촘하게 내 피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얀 색깔 보이시는 애가 콜라겐이에요.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콜라겐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동그란 점들 보이시나요? 지금 엘라스틴은 작은 양이지만 스프링처럼 이 집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우리 히알루론산 주사들 많이 맞으시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 휴지, 동전 휴지 써보신 적 있죠? 동그란
큰 동전에 물을 넣으면 확 일어나는 것처럼 한 개에 1000개를 당길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하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콜라겐에게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죠. 근데 콜라겐이 많아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말 하시지 않아요? 친구분들끼리 나 피부가 무너지는 것 같아. 나 심지어 피부가 흘러내려.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무너져요. 근데 50대가 되기 전 40대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가까이 콜라겐이 줄어든대요. 우리 중년의 건강은 근육이죠. 마찬가지로 피부 건강은 바로 피부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화장품이 뭘까요? 수분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걸 1위로 뽑았어요. 촉촉해야 된다. 맑고 깨끗한 피부 다 어때요?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설문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근데 화장품 구입할 때 고려사항으로 1위는 내 피부에 맞아야 되는지. 셀레비브 화장품 드리면 매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세 번째는 피부 자극은 없는지, 좋은 제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 리프팅 돼서 엄청 짱짱하고 좋은 것 같은데 내 몸에는 건강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선택의 기준이 안전한 거 1위로 뽑았어요. 근데 한번 왜 안전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려볼게요. 화장품 회사가 과연 나쁜 거 집어넣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 걸 넣어요. 동식물을 추출해서 열심히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성분이 내 진피까지 가든 표피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11일이 경과하면 파라벤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박테리아가 생기고 세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성분을 더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파라벤을 자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많은 보존제들을 총 69종이나 식약청에서 허락해 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자, 파라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검출되나 파라벤의 종류별로 검출을 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린 아기들한테 제일 많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를 닦는 사람들이 한 번 닦았을 때하고 4번 닦았을 때를 봤을 때 4번 닦는 사람들이 파라벤이 더 많이 검출됐대요. 그리고 유방암이 점점점 가파르게 하다 보니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화장품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유방암이 걸리신 분들의 조직을 떼어서 관찰해 보니까 유방과 겨드랑이 쪽에서 파라벤이 99%나 검출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파라벤은 분자 구조가 주로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세포는 아주 똑똑하죠. 아, 호르몬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호르몬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임신하신 분들 자궁으로도 가겠죠. 자, 화학 계면활성제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면활성제 중에 화학적인 계면활성제는 석유에서 맨 마지막 찌꺼기로 이렇게 추출을 해요. 그래서 SLS, SLES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보시면 성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연구가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합성 계면활성제에 이 합성 계면활성제를 넣고 물고기를 넣으니까 3분 정도 후에 뿌옇게 되면서 동작이 없어지면 그렇게 변화되었죠. 자, 천연 계면활성제는 처음에는 뿌연 것 같지만 결국엔 맑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연구에서 사람이 미꾸라지에게 500g에 0.5g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5분 안에 미꾸라지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12배,
6g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통계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농약도 먹기도 하고 색소도 먹기도 하고 합성 보존제도 먹기도 해요. 근데 다들 죽지 않고 잘 건강하시죠? 이유는 입으로 1년에 25kg이나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데요. 그럼 대략 한 달에 2kg 정도씩을 열심히 내 몸은 분해하고 있어요. 손톱이나 땀이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이렇게 열심히 분해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피부로 들어간 거예요. 피부로 들어간 거는 소화기계나 해독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나의 장기로 들어갈 수 있죠. 90%가 배출되지 못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 팔쪽 안을 1로 봤을 때 생식기의 42배가 머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피독은 암도 유발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고환, 암이나 정자수 감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토피 같은 경우나 ADHD 같은 그런 영향을 미쳐요. 지금 이쯤 되면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는 건가요? 아니면 피부가 먹는 건가요? 우리 세포의 가장 큰 단위인 큰 기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짙어지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셀라비브가 있거든요. 10년간 연구를 했대요. 갑자기 어떤 과학자가 머리가 하얗게 될 만큼 연구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10년간 도대체 뭘 연구했을까? 네, 먹어도 되는, 피부가 먹어도 되는 비타민을 연구한 거죠. 세포가 좋아하는 비타민을 연구한 거예요. 셀라비브의 이름을 딱 보면 셀은 세포라는 뜻을 가지고요. 라이브는 생기나 활기라는 뜻의 어원을 합성해서 피부가 생기 있다, 활기 있다 이런 뜻으로 지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아기들 이름 지을 때 어떤 비전이나 소망을 가지고 짓죠. 똑같이 셀라비브도 우리 유산화가 얼마나 세포를 사랑하는 기업인지를 알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자, 파라벤 프리인 거 원하고 합성 계면활성제 프리인 거 원해요. 유산화는 모든 게 프리예요. 어쩌다 보면 무파라벤이라는 말에 소비자분들이 가끔 속거든요. 기준보다 이하면 무파라벤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고르면 훨씬 좋겠죠. 유산화는 피부 세포 기업이죠. 인셀리전스와 올리볼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펩타이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펩타이드를 먹기도 해요. 요즘 보면. 자, 우리는 단백질을 얼굴에 바르면 들어갈 수 있나요? 입자가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 회사들은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지만 유산균, 우리 먹는다고 해서 다 장까지 가던가요? 많은 회사들이 유산균을 만들어냈지만 장까지 도달하는 회사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진피까지 도달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피부과 의사들은 포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표피를 상처를 입혀서 막 바늘로 막 긁어요. 피를 내어서. 또는 레이저로 상처를 입혀서 진피가 보이게 해서 깊숙이 넣어줘요. 자, 우리는 그런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요. 유산화 셀라비브가 있거든요. 펩타이드는 굉장히 작은 분자예요.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 작은 덩어리를 서로 붙을 수 없는데 붙여서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펩타이드 성분을 그냥 했다고 해서 펩타이드가 되게 많은데 그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유산화는 인셀리전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펩타이드가 똑똑하게 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펩타이드와 두 가지 식물 복합 추출물로 인셀리전스 기술을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아, 세포를 사랑하는 기업이구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셀리전스 기술은 어때요? 세포 본연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토피 피부가 되고 왜 여드름 피부가 될까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뽀드득한 그 피부는 세포 본연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이 핵심 기술은 피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피부가 건강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자, 올리볼이라는 거는 올리브 열매에서 오일을 추출하거든요. 올리브 열매에서 오일 추출하는 거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걸 활성산소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늙죠. 피부가 가난해지죠. 이럴 때에 항산화. 항산화는 뭘까요? 기억하시면 돼요. 슬로우 에이징의 대표예요. 늙지 않으려고 영양제 드시는 거 아닌가요? 건강하기 위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올리브 식물 복합 추출물로 올리브 열매의 기능과 수박과 사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더 시너지를 낳아서 올리브 에너지를 담은 기술력이에요. 자, 유산화는 세 가지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베이지 라인, 집중 라인, 미백 라인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 화이버지 드시죠? 식사하기 전에 왜 드시나요? 내 몸에 노폐물 빼려고. 안 좋은 거, 농계라는 뜻도 있잖아요. 자, 마법의 똥가루라는 별명도 있지만요. 자, 지금 크린징은 화이버지랑 똑같아요. 잘 상상해 보세요. 피부도 세포예요. 자, 화이버지 한번 먹어볼까요? 자, 죄송해요. 네,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는요, 굉장히 딱 사용했을 때 깜짝 놀랄 제품이에요. 보통 이 메이크업 리무버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얼굴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보면 저는 클렌징 안 하고요. 바로 셀라비브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을 이렇게 얼굴에 발라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비닐 위에 무엇인가 바르는 느낌 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각질 제거거든요. 메이크업 리무버는 액체 타입으로 끈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을 하는 엄마들이나 여자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모공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보습은 없을까요? 거의 토너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유분과 수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피부는 유분이 많아서 보통 여드름이 있는 아이들은 막 유분이 많죠. 그러니까 뭘 사용하나요? 기름종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피부는 똑똑해서 나는 지금 유분이 없어졌네? 이러면서 유분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때 메이크업 리무버로 수분을 잡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유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 2명에게 여드름을 저희 자녀들이 너무나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젠틀 밀크 클린저는 어떠냐면 크림 형태예요. 그러면 크림이다라고 하면은 끈적일 것 같죠. 근데 너무 산뜻해요. 딱 발랐을 때 산뜻하다 이 느낌이 딱 맞아요. 자, 여기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유산균을 콩하고 발효시켰어요. 그래서 온갖 유산화 셀라비브를 보면 성분들을 보잖아요. 안 좋은 게 너무 없어요. 다 좋아요. 자, 지금 민감한 아이들이나 민감한 피부에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폼 클렌징. 지금 이 제품들 다 천연 계면 활성제에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폼 클렌징은 숏베리 열매에서 추출을 해서요. 이렇게 조금만 거품을 내셔도 굉장히 잘 씻겨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시죠. 너무 오래 쓴다고. 자, 이 제품은 세정력이 좋은데 만약에 피부 당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물 복합 추출물들로 해서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보습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피부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세정제 고를 때, 클렌징 할 때 약산성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약알칼리성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보니까 약산성을 고르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답은 내 피부에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보통 보면 약 알칼리성의 장점은요, 세정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일반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건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약산성의 장점은 뭐냐면요, 피부 보습에 좋아요. 자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 제품들이 어떤 단점을 가졌냐면요, 결국에는 다시 세안을 한다든지 왠지 미끄덩거리고 안 닦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단점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사나 제품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자, 메이크업 리무버하고 그리고 젠틀 밀크 클렌저는 약산성을 띠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아침이에요. 특별하게 나는 약간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강력한 세정을 원치 않아. 그럼 두 종류 쓰시면 되고요. 아, 나 오늘 메이크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러면 알칼리성인 이 폼 클렌저를 사용하면 돼요. 제가 본사에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니까 피부 타입별로 골라서 쓰라고. 제가 그래서 실험도 해본 거예요. 자, 토너. 여러분들 pH 궁금하시죠? pH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pH는 토너가 다 맞춰주기 때문에요. 퍼펙팅이라는 거 완벽하다는 거죠. 작약뿌리 추출물로 보면 상처나신데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수분 보유량이 180%가 30분 만에 채워지죠. 자, 페이셜 오일이에요. 이 오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발랐을 때 끈적임 전혀 없죠. 그리고 이렇게 14가지의 식물 복합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섞어 놓으면 진짜 좋을까요? 보통은 이상하게 끈적일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어머 이거 오일이야? 이럴 정도로 손 닦을 필요도 없고, 남자분들 오일 바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오일은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 오일 사용할 때 혹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유산화 제품 쓸 때 항산화가 강하기 때문에 따갑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오일을 먼저 발라보고 그 위에 이제 제품을 바르면 신기하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피부 보호 능력이 있고요. 유분을 금방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족도도 100점이죠. 아이 에센스는 눈 관련된 거예요. 특징이 어플리케이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아보카도 오일은 먹는 콜라겐이라 그러죠. 그 콜라겐과 같은 아보카도 오일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보습이나 탄력 이런 것들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눈가에 사용하고 나면 4주 후에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세럼은 결국엔 고보습, 고항산화 제품이에요. 산자나무 오일, 아세로라, 유비퀴논 요 세 가지 보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팍팍 도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산자나무 오일은 어떠냐면 추운 지방에서도 잘 견딘대요. 그만큼 에너지, 항산화, 노화를 늦추는 비타민입니다. 3시간 후에 피부 탄력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낮과 밤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화의 헬스팩이라고 생각해요. 오전에 한번 먹을 때에는 에너지 돋게 일을 할 수 있죠. 밤에 헬스팩을 드시면 편안함과 그리고 다음 날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낮과 밤에 지친 피부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데이 로션, 데이 크림의 특징은 뭐냐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크림이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쉐어버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안에 버터같이 생겼대요. 이거는 사막에 있는 여자들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썼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분들은 햇빛에 그을리니까 자외선 차단용으로 사용했대요. 그게 유산화 안에 이렇게 크림 안에 들어있어요. 밤에 쓰는 나이트 젤과 나이트 크림이 있죠. 나이트 젤은 쉽게 보면 젤은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냥 수분 크림이다.
이 제품을 바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알로에 바른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 세라마이드는 뭐냐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지금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뺏기는 거를 지켜주거든요. 우리 유산화 제품에는 세 곳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젠틀 밀크 클린저랑 나이트 크림, 나이트 젤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수분이 많이 뺏긴 건조한 분들이 사용하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치자꽃 같은 경우는 열을 이렇게 해열 작용을 해줘서 쿨링 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로에처럼 시원하게 열을 내려줄 수 있죠. 나이트 크림은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영양이 차는 거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70%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감소시켰어요. 스페셜 케어예요. 여러분들 각질이나 블랙 헤어, 화이트 헤어 되게 고민하시죠? 이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스크럽 마스크예요. 스크럽 마스크는요, 모공 각질을 또는 스크럽과 마스크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참숯가루로 모공 깊숙이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곤약뿌리 추출물로 보통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마스크를 문지르면 상처가 나는데 이렇게 식물유래 추출물로 하면 안전하겠죠. 지금 보면 스킨케어는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오일을 바르는 회사는 없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오일을 중간에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피부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발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브라이트닝 시스템이에요. 피부를 하얗게 환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제 기능을 하는 거죠. 모이스처 크림은 약간 텍스처가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이걸 사용하면 멜라닌 색소가 나오는 것들을 좀 막아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마스크를 사용하면 20분 만에 수분이 확 오른다고 해요.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분이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죠. 얼굴만 피부인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피부예요. 자, 파라벤 없고 계면활성제 없는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를 해주시는데요. 특히 임산부, 여성들 이런 분들은 꼭 어린아이들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같은 얼굴이에요. 다른 피부죠. 셀라비브를 통해서 10년을 더 젊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보는 사람은 없다는 셀라비브로 피부 미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